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 이제라도 집을 사야 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매우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집을 살 때 다운 페이먼트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인컴, 즉 소득 증명이 더 중요할까요? 그럼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잠깐만요.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클릭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소득, 즉 인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용자를 받는 것은 매월 페이먼트를 해야 하니까요. 월 페이먼트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주택 구매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소득 증명으로 최근 2년치의 텍스 리포트 또는 VOE, 그러니까 고용 증명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주택을 구매를 한다면 2022년, 23년 세금 보고를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소득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W2를 받을 테고요. 네, 1099 형태로 받게 될 것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W2는 급여를 받는 분들이고 1099는 자영업이나 프리랜스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의 밀레니얼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요. 자녀의 첫 주택 구매를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주택 구매 플랜을 함께 해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소득과 부모님의 경험으로 이렇게 같이 합쳐지는 거죠. 우리는 부동산을 사면서 레버리지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상환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 많은 용재금을 받기에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이 되면 무조건 주택 구입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금 공제 항목을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소득이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세금 보고에 따라서 융자금은 높아지는 건 당연할 테고요. 소득별로 금액을 대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득 대비 융자 가능한 것이고요. 이자를 좀 보수적으로 요즘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한데요. 6.5%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인컴 대비 DTI 부채 비율을 36% 모게지 페이먼트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5만 불의 인컴이 있다 그러면은 25만 불 정도 융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10만 불이면은 한 48만 불에서 뭐 한 50만 불 정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15만 불이 내 인컴, 그로스 인컴이에요. W2를 하면은 그러면 72만에서 한 75만 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20만 불, 요즘 20만 불 정도 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95만 불 정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25만 불이면은 120만 불, 30만 달러 정도의 인컴이 있다면 145만 달러 정도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론 어마운트죠. 그래서 내 인컴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모게지 페이먼트가 얼마나 가능한지를 알 수가 있고, 이 모게지 페이먼트는 융자 금액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인컴이 높을수록 더 큰 집이나 좋은 집 또는 내가 원하는 집을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이어분들과 이렇게 함께 쇼잉을 하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 예산에 맞추어서 찾는 집이 한 70만 달러 정도다라고 하면 그 가격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100만 달러 정도의 집을 이제 가면 이거는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집을 찾는 바이어는 또 어떨까요? 이분들은 또 뭐 130만 달러나 150만 달러 정도가 되면 이 주택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욕심을 내서 무리를 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본인의 예산에 맞추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권에서 좀 움직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모게지 페이먼트 3개월이 연체되면 NOD, Notice of Default 받습니다. 잘못하면 정말 힘들게 구한 내 집이 남의 집이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집을 구매하는 것이기에 주변의 조언은 이렇게 심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 사람은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요런 거는 좀 걸르는 능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내 직장이 나의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오늘이라도 바로 레이오프를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몇 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이긴 한데요. 회사에서 매우 유능함을 인정받아서 자부심도 갖고 있는 그렇게 멋진 친구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 친구를 보면서 괜히 든든해지기도 했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나름대로 식견도 넓히고 해서 쇼잉을 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원하는 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에스크로도 막 오픈을 하고 축하 인사를 전하는데 어제 저녁에 레이오프가 됐다고 갑자기 울먹이던데요. 되게 안 편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유능한 친구다 보니 곧바로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가지고 조금 에스크로 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런 게 미국 생활의 약간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내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든가 홈 에퀴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소득을 위주로 본다면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의 안정성일 텐데요. 만약에 직업이 불확실하다면 지속적인 급여가 불안할 수 있으므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택 구매 이전에 이미 기존의 부채가 많은 경우라면 연소득이 많더라 하더라도 융자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DTI 기준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구매 진행을 하다가 보면 뭐 스튜던트 론이라든가 자동차 페이먼트, 뭐 크레딧 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이런 부채들은 미리 좀 정리를 하고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융자 금액을 받아서 좀 더 좋은 집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집을 살 때 다운 페이먼트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운 페이먼트는 20%이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운 페이먼트는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모게지 보험이나 모게지 페이먼트, 모게지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많은 다운 페이먼트를 하면요, 세금 보고가 없이, 세금 리포트 없이도 주택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BOE, 고용증명으로 할 수 있죠. 세 번째, 외국인도 융자를 받아서 주택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다운 페이먼트가 준비가 돼야 되고요. 네 번째, 많은 다운 페이먼트는 홈 에퀴티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상시에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퍼를 넣었을 때 그 수락, 그러니까 오퍼 억셉턴스가 되냐 안 되나의 그 당락도 걸려 있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 몇 퍼센트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하는 걸까요? 네, 0%도 가능합니다. VA론, 베테랑 론이라고 하죠. 군인 갔다 오신 분들요. 대신에 인컴이 좀 되셔야겠죠. 또 FHA 론이라고 해서 3.5%만 다운을 하셔도 주택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20%, 또 콘도는 25% 이하의 다운 페이먼트를 하게 되면 모게지 보험을 구입을 해야 하고요. 또는 뭐 피기백이라는 거 하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 페이먼트를 적게 하면은 이자율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하면은요, 모게지 페이먼트의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게지 금액이 낮아질 테니까요. 특히 인컴 프로퍼티를 투자하는 경우라면 더 많은 다운 페이먼트는 더 많은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100만 달러의 주택을 구입할 때 10만 달러를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90만 불의 융자를 받았으면 모게지 페이먼트가 월 한 5,688.61 달러 정도가 될 텐데요. 만약에 반면에 50만 달러를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50만 달러의 융자를 받았다면
모게지 페이먼트는 월 3,160.34달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달러랑 50만 달러 융자 했을 때 가격 차이는 월 2,528불 27전 정도가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즉 다운 페이먼트는 모게지 페이먼트에 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또한 많은 다운 페이먼트는 융자를 할 때 더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에스크로 비용도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의 세금 보고로 DTI가 좀 부족하다면 다운 페이먼트를 30% 이상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세 번째, 외국인 융자도 가능합니다. 세금 보고와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는 외국인도 많은 다운 페이먼트로 주택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은 다운 페이먼트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모게지 은행에서 30에서 40% 이상의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고요. 또 1년치 리저브 PITI도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많은 다운 페이먼트는 홈 에퀴티를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40% 이상의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주택을 구입을 하였다면 비상시에 홈 에퀴티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20% 다운을 했는데도 집값이 상승하게 되어서 홈 에퀴티가 생기고 그 홈 에퀴티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홈 에퀴티론은 모게지론보다는 이자가 더 높다는 겁니다. 물론 크레딧 카드에 비해서는 훨씬 낮습니다. 네, 다섯 번째, 더 많은 다운 페이먼트는 오퍼 경쟁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바이어 파워가 되는 것이죠. 경쟁이 높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오퍼를 할 때는 더 많은 다운 페이먼트가 유리한 이유가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멀티플 오퍼가 경쟁이 심해지면 감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의 오퍼가 수락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의 100%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감정 가격이 거래 가격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다운 페이먼트가 그만큼의 감정가와 상관없이 순조롭게 에스크로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셀러 입맛에 맞춰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셀러는 삑사리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더 많은 다운 페이먼트의 단점이 있을까요? 네, 기회비용이 줄어든다, 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 구매 후에 리모델링을 좀 하고 싶은데 다운 페이먼트를 모두 다 썼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50% 다운 페이먼트를 했다면 리모델링 비용이 없지만 30% 정도 다운을 했다면 리모델을 하는데 별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또는 다른 곳에 그 20% 있는 거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라고도 보는 거죠. 자, 소득 증명이 더 중요할까요? 다운 페이먼트가 더 중요할까를 이야기해 보는데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크레딧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다운 페이먼트를 무조건 작게 또는 무조건 많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닐 테고요. 인컴이 많다고 무조건 비싼 집을 사는 게 좋다라고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무엇보다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첫 주택 구입을 계획을 하고 있으시거나 부동산 투자가 필요할 때가 되셨다면 맨 먼저 플래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론적으로는 빠른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엑스퍼트가 중요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운 페이먼트 중요하고 인컴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PD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